나는 그날도 무표정하게 우체국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 별것 아닌 말 몇 줄을 적었을 뿐인데 그 글자가 내 삶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그 편지는 감사 인사였다. 가게 앞에서 매일 빵을 나눠주던 이름 모를 할머니에게 한 장의 메모와 함께 작게 포장된 수제 과자를 받은 날. 나는 그저 고맙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제 하루를 바꿔놓았어요. 그렇게 적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시작이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 여성이 말했다. 당신이 보낸 편지, 제 어머니가 읽었어요. 그날 어머니는 오랜만에 크게 웃으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말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단지 고마움을 전했을 뿐이었는데 그 편지는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긴 시간을 창가에 앉아 보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거리. 외로움에 지쳐 무감각해진 일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편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매주 목요일이면 나는 누군가에게 손편지를 썼다. 버스 운전사에게, 동네 세탁소 아저씨에게, 카페의 바리스타에게, 내가 고맙다고 느낀 이들에게. 당신의 인사 한마디가 참 따뜻했어요. 오늘 당신이 건넨 미소, 제 하루를 바꿨어요. 돌아오는 답장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내 사물함에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다. 익명의 편지 쓰는 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글을 기다리는 하루가 생겼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말로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이 작고 얇은 종이 위에서 울리고 있었다. 이민자라는 이름은 때로 무겁다. 사람들은 나를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발음이 어색하면 웃고 문법이 틀리면 고쳐주며 친절하되 선을 긋는다. 그런 시간 속에서 나는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편지는 달랐다. 종이 위에서는 말이 서툴러도 괜찮았다. 마음만 진심이면 통했으니까. 한 번은 병원 앞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던 간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를 썼다. 며칠 뒤 그 간호사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나도 가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당신 편지를 읽고 다시 힘이 났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나도 울고 있었다. 우리는 둘 다 낯선 나라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편지는 나의 목소리가 되었고 내 존재를 설명하는 언어가 되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보다 그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한 문화센터에서 편지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 내어 내 편지들을 보냈다. 몇 주 뒤 편지 중 하나가 지역신문에 소개되었다. 제목은 이랬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문장들. 그날 이후 나는 그 도시에 사는 누군가에게 편지 쓰는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없이 눈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식탁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겨두었다. 혹시 당신이죠? 그 편지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환하게 웃었다. 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의 마음은 국경이나 언어보다 더 빨리 닿는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을 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종이 한 장과 진심 어린 한 문장이라는 걸. 당신 덕분에 오늘이 조금 따뜻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다. 그 카페는 내가 타국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장소였다. 처음엔 그저 따뜻한 난방과 적당한 조명이 좋아서 찾게 되었고, 그 다음엔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 그 익숙한 침묵이 편해서
앉게 되었으며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곳의 한 구석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찾게 되었다. 그 노신사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항상 모자를 쓰고 있었고 회색 코트를 입고 단 한 번도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다가 1시간쯤 후에 조용히 일어나 사라졌다. 그 사람에겐 이상한 안정감이 있었다. 말을 걸어본 적도 없었고 그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는 매일 내 하루의 정해진 리듬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신사가 며칠째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만으로도 카페 전체가 낯설어졌고 내 마음속에도 이상한 공백이 생겼다.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 아프신 건 아닐까?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닐까? 확인할 방법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지만 나는 조용히 마음속에 걱정을 쌓았다. 그리고 그 마음을 종이 위에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나는 손편지 한 장을 적었다. 카페 구석 회색 코트를 입으신 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 달 동안 당신의 존재는 저에게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하루가 힘들 때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질 때도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면 그래, 오늘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말은 못 걸었지만 당신의 존재가 이방인인 제게는 큰 안정감이 되었어요. 어디에 계시든 무사하시길 바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익명의 손님으로부터. 그 편지는 접혀 카페 계산대 옆에 놓였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혹시 그 노신사가 다시 오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매일 조심스레 카페에 들어서며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답장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 편지는 그저 나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한 장의 고백이었으니까. 하지만 정확히 2주 뒤 내 테이블 위에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무 이름도 아무 문장도 적혀 있지 않았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카드와 조금은 떨린 듯한 글씨가 있었다. 익명의 손님께. 저는 그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 좋지 않았거든요. 사실 나이가 들면 자주 아프고 자주 조용해집니다. 이제는 세상과 말을 섞을 기운이 없다고 느끼던 차에 당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의미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덕분에 다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역시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언젠가 커피 한 잔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색 코트의 노신사로부터.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고 어딘가에서 따뜻한 울음이 올라왔다. 그 편지는 내가 이방인이 아닌 이 도시의 누군가가 되었다는 증거 같았다. 그날 이후 노신사는 다시 카페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나를 보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해주었다. 그 짧은 인사 한 번이 그 누구보다 깊은 대화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마음이 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언젠가 그는 내게 한마디를 남겼다. 젊은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을 바꾼 건 처음이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어른의 침묵이 제 마음을 바꾼 건 처음이었어요. 그 만남은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되었다. 국적도 나이도 이름도 몰랐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말이 아닌 진심으로, 거리감이 아닌 공감으로, 외로움이 아닌 연결로.
나는 그 편지 이후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느낀다. 사람은 누군가의 이름을 모른 채로도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편지를 쓴다. 그 노신사에게, 새로 만난 이웃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나에게. 괜찮아. 너는 누군가의 오늘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 그 한 줄의 문장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닿기를 바란다. 혹시 이 글 당신이 쓰셨나요?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카페 구석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의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노신사는 언제나처럼 모자를 쓰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오후였다. 하지만 그 평범한 오후는 낯선 목소리 하나로 바뀌었다. 낯익지 않은 여성의 얼굴이 조심스럽게 내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 종이는 어디선가 많이 본 문장이 적힌 바로 내가 익명으로 쓴 편지였다. 나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신문에 실린 걸 봤어요. 그 편지요. 너무 인상 깊어서 혹시 직접 쓰신 분이면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녀는 현지 소도시에서 활동하는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의 평범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편지를 모아 한 권의 작은 책으로 내보는 건 어떠세요? 라는 제안이었다. 나는 웃었다. 그냥 마음으로 쓴 글인데 책이라뇨. 저 작가 아니에요. 글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지만 편집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 글을 읽고 울었다는 독자가 많았어요. 특히 이민자, 간호사, 청소년 상담사들. 누구도 대단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읽고 나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진다고 해요. 그 말은 내가 살아오며 들은 말 중 가장 낯설고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그 후 나는 편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상이 없던 작은 방 한 구석, 낡은 노트와 구겨진 종이, 스티커가 붙은 오래된 엽서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원고가 되었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나는 놀랐다. 그 시절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는지, 얼마나 작고 따뜻한 일에도 감동했는지를 비로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편지를 쓸 땐 몰랐지만 그 글들은 분명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편지를 쓰던 진짜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 진심이 누군가에게도 닿았던 거였다. 책 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작은 책방에서 현지 이민자 커뮤니티 게시판에 SNS 한 귀퉁이에 소개되었을 뿐이지만 이상하게도 반응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저도 매일 혼자였는데 당신의 글을 읽고 처음으로 괜찮다고 느꼈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적었다. 저도 편지를 써보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글들에 나는 다시 편지를 썼다.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독자들에게, 이름도 모를 누군가의 밤에. 그때부터 내 삶에는 새로운 루틴이 생겼다. 아침엔 작은 카페 구석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하루를 정리하고 오후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짧은 글쓰기 수업을 했다. 아이들은 영어도 서툴고 마음도 불안정했다. 그 모습은 마치 이민 초기의 내 모습과 같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긴 문장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진심이 담긴 문장은 그 자체로 시이고 편지고 이야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하루하루 조금씩 자기 언어를 만들어갔다. 한 소년이 쓴 짧은 글은 아직도 기억난다. 나는 우리 엄마가 부끄러웠다. 발음이 서툴러서 계산도 오래 걸려서. 그런데
오늘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내가 더 미안해졌다. 엄마는 매일 나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었다. 그 글을 읽고 교실은 조용해졌다. 나는 아이에게 고개를 숙여 말했다. 너는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 작가야. 내 삶은 어느새 편지로 시작해 글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유명한 작가는 아니다. 책이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내 글을 기다리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리고 내 이야기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 그 사실 하나로 나는 오늘도 다시 펜을 든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조용한 고백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움직일 수 있다는 아주 작은 기적의 기록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카페 구석에 앉아 누군가를 떠올리며 한 장의 편지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나였고 그 편지가 나를 바꾸었고 또 누군가를 바꾸었다. 나는 이제 안다. 작은 문장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하루를 바꿀 수는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따뜻하게 덮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수십 명의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 그중엔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단 한 번 스쳐간 인연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는 단 한 줄도 쓴 적이 없었다. 엄마. 나는 왜 엄마에게는 한 번도 편지를 쓰지 못했을까? 이민 온 지 첫 해. 엄마는 하루 종일 마트에서 일했다. 낯선 물건 이름을 외우느라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퇴근길에 늘 우리 집에 필요한 식재료를 하나 더 들고 들어오곤 했다. 괜찮아. 엄마는 원래 체력 좋아. 하지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던 나는 정말 바보였다. 엄마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물었다. 힘들진 않았어? 괜찮았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뭐 그냥 그래. 그 말 안에는 배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발표 시간에 멍하니 서 있었던 시간, 점심시간 내내 혼자 앉아 먹었던 도시락, 너희 나라는 어디야? 라는 질문에 당황했던 순간들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엄마에게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도 힘들 텐데, 엄마도 외로울 텐데. 나는 그렇게 침묵으로 엄마를 지키려 했고, 엄마는 그 침묵을 잘 견디고 있다고 오해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내가 잠든 줄 알았던 그 시간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작은 숨소리였고, 그 다음엔 웅크린 몸의 진동처럼 느껴졌다. 엄마가 울고 있었다. 나는 눈을 떴지만 일어나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이불 속에서 울고 있는 엄마의 울음을 들으며 같이 울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더욱 말하지 않았다. 힘들어도 괜찮아. 그냥 잘 참으면 돼.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글을 쓰면서도 엄마에겐 한 줄도 쓰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미안해서였을 것이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모든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자신이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쓸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에게. 이제야 쓰는 이 편지가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엄마,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이민 첫 해, 학교에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던 날, 가방을 끌고 집에 오면서 왜 엄마는 나를 이런 곳에 데려온 걸까? 혼자 속으로 울었던 나를요. 그때는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엄마도 힘들어할까봐. 제가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저는 늘 괜찮은 척을 했어요. 학교에 친구가 없던 날도, 수업 시간에 대답 못해 창피했던 날도 엄마 앞에서는 항상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그게 엄마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우리가 서로 더 멀어지게 만든 침묵의 벽이었는지도 몰라요. 엄마, 저는 알아요. 엄마가 그 부엌에서 울던 날,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사실 다 들었어요. 그때 저도 함께 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불을 끌어안고. 엄마, 저는 엄마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익숙한 언어도 없고 친구도 가족도 없는 이국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저를 지켜낸 그 시간들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해요. 엄마는 저에게 항상 말했죠. 괜찮아. 우리는 해낼 수 있어. 그 말이 얼마나 엄마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지금은 알아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로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의 마음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혼자 울지 말아요. 다음엔 제가 먼저 물을게요. 엄마, 오늘은 괜찮았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엄마의 딸, 당신의 편지 쓰는 아이로부터. 편지를 쓰고 나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한 줄, 한 문장을 적을 때마다 마음속에 쌓였던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렸다. 그 글은 그동안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미안함과 사랑이었다. 그 편지는 결국 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 대신 엄마의 식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아무 말 없이. 며칠 뒤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어젯밤엔 잘 잤니? 나는 대답했다. 응. 엄마는? 글쎄. 어떤 편지를 하나 읽고 나서 잠이 좀 늦게 들더라. 그리고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눈물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가끔은 편지로 얘기할래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로는 잘 못하니까. 그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 그날 밤 나는 또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받는 사람은 미래의 나였다.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끔은 엄마가 그리울 거야. 그렇다고 슬퍼하지 마. 너는 이미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너는 어디서든 괜찮을 수 있어. 이름 없는 아이들의 편지 한 장. 아이들은 처음에 글을 쓰지 않았다. 아니, 못 썼다. 낯선 언어 앞에서 손끝은 굳었고 마음속 이야기는 입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건 아마도 예전에 나와 닮아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한 문장만 쓰자. 그 문장이 내 마음이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종이를 나눠주었다. 조용한 교실. 종이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은 아이들. 어떤 아이는 연필을 몇 번이나 쥐었다 놓았고 어떤 아이는 종이에 점 하나만 찍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하나 둘 변화가 시작됐다. 처음 완성된 문장은 이랬다. 나는 내 이름이 부끄러웠다. 엄마가 길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숨고 싶었다. 학교에서 내 도시락 냄새가 이상하다고 했다. 나는 친구가 없다. 하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다. 짧고 투박한 문장들. 하지만 그 속엔 세상의 어떤 시보다 깊은 진심이 있었다. 나는 그 글들을 조심스럽게 읽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이미 훌륭한 이야기꾼이야. 이건 그냥 문장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잖아. 마음이 있는 글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 그 말에 어떤 아이는 울었고 어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몇 달 뒤 아이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교실벽 한쪽에 아이들의 짧은 글과 그림, 편지를 붙였다. 그중 한 장엔 이런 글이 있었다. 나는 매일 가방 안에 엄마 사진을 넣고 다닌다. 보고 싶다고 말 못하니까 그냥 매일 들고 다닌다.
선생님 말해도 돼요? 나 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된 말이 떠올랐다. 그냥 잘 참으면 돼.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용기라는 걸. 전시의 마지막 날. 아이들은 내게 조그마한 상자를 건넸다. 손으로 만든 듯 투박한 리본이 묶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한 장, 또 한 장. 선생님 덕분에 나는 내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줬어요. 나중에 나도 편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때문이에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여기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서요. 나는 한 장씩 조용히 읽으며 작은 눈물들을 흘렸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이건 기쁨이었고 감동이었고 내가 걸어온 여정에 대한 따뜻한 응답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많은 편지를 썼지만 사실 이 모든 편지는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걸. 노신사에게 보낸 편지, 엄마에게 쓴 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건넨 글쓰기 수업. 그 모든 것이 나를 치유했고 누군가의 마음을 열었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이민자로 산다는 건 늘 설명하는 삶이었다. 내 이름의 발음, 내 도시락 냄새, 내 엄마의 억양, 내 눈빛에 담긴 배경까지.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공감이라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한 통의 편지였다. 어느 날 나는 내 작은 책상에 앉아 새로운 편지를 썼다. 이번엔 수신인이 없었다. 그저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외롭고 서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 편지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 편지를 도서관 책꽂이 사이에 꽂아두었다. 누군가 우연히 발견하길 바라며. 그리고 다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편지는 기적이니까.